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을 사실상 확정지은 진우 스님이 임기 중 추진할 주요 종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도심 포교 활성화를 위한 명상 힐링센터 건립 등이 눈길을 끕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내년 2월 상월 선언 인도 만행결사에 윤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 수석에게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과 총무원장 법명 스님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발전을 위해 애쓴 관음종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조계종 예비 스님들을 위한 교육과정인 63기 3.2.3인위계 수계 교육의 2주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법종사 경내에 법사리탑이 조성돼 제막식이 봉행됐습니다. 월정사 회주 현해 대종사 회고록 공정식도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을 사실상 확정짓고 원로회의 인준 절차만 남겨놓은 진우 스님이 임기 중 추진할 주요 종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도심 포교 활성화를 위한 명상 힐링센터 건립과 교구본사 중심 종무 행정을 위한 교구 특성화 전략위원회 구성 등이 눈길을 모읍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을 사실상 확정지은 진우 스님 선거대책위원회가 불교 중을 위한 종책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밝힌 소통과 포교, 교구라는 종단 운영 3대 기조 위에 수행과 교구, 포교, 교육, 승가복지, 문화, 사회라는 7대 중점 분야를 더했습니다. 이 중 불교 중흥에 사활이 달렸다고 진우 스님이 지목했던 포교 분야의 정책 과제가 눈길을 끕니다. 도심 명상 힐링센터와 권역별 종합불교센터 건립을 축으로 탈종교화 시대, 미래 세대를 위한 불교 콘텐츠 개발 등을 제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2012년부터 매일 아침 명상 이후 써온 글을 시작으로 현재 다양한 플랫폼으로 불교의 핵심 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공감을 얻어왔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각 지역도 도심 포교가 화두이기에 이러한 행보를 종단적으로 어떻게 확대시킬지가 주목됩니다. 밀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셀물로 나가야 되잖아요.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와야 되고요. 너무나 이건 필연적인 것들이잖아요. 젊었으니까 늙어야 되고 건강하니까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생의 질량과 사 또는 멸의 질량은 같아야 되잖아요. 교구본사 중심 종무행정과 관련한 구체적 종책으로는 중앙과 교구, 각 전문가 인력이 결합된 교구 특성화 전략위원회 구성이, 수행은 선언지원위원회 설립이 포함됐습니다. 승가 복지 분야 종책 과제로는 종단이 직접 운영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설립, 권역별 전통다비장 설치와 지원, 복지재원 마련, 법제화 추진 등이 담겼습니다. 문화 분야는 국립공원 정책 변화를 위한 종단 정부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이, 사회 분야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남북불교 통일 로드맵 구성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 같은 종책 비전으로 밀어 진우 스님이 앞장서 열어갈 조계종 37대 집행부는 교구본사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그 결과를 구체화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종단의 그 시급한 현안에 대한 기획, 그리고 또 미래의 그 중장단기 그런 청사진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합된 그 종합연구소가 좀 설립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매년 그 종단에 소속한 그 본말사 또와 함께 그 연중 그 대법회를 전 종단적으로 상시 개최해서 불자와 종단의 기세를 좀 떨치고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는 화두로 제시된 37가지 종책들. 교구본사 중심제에서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원로회의 인준 후 출범할 37대 집행부의 핵심 역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직할교구 수국사와 정수사, 청룡사 주지를 재임명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서울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과 강화 정수사 주지 도림 스님, 서울 청룡사 주지 진홍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찰의 여법한 운영을 당부했고, 이에 호산 스님은 더욱 열심히 포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열심히 또 포교하고 정진하고 이렇게 임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더 포교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산 스님은 종진 스님을 은사로 1980년 3위계를 수지했으며 양평 상원사와 용문사 주지를 역임했고 현재 중앙종회 의원과 상월결사 총도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불자회장을 맡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내년 2월 상월선언 인도 만행결사에 윤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 수석에게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와 함께 정치권과 불교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두 기둥 중의 하나인 대통령실 불자회. 청와대 국민개방 이전 청불회로 불렸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불자회, 이른바 대불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초대 대불회장으로 내정된 이진복 정무수석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정치권과 불교계의 적극적 가교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진복 수석은 내년 2월로 예정된 상월선언 시즌2 인도 만행결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과 당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승선님께서 한 인도 하시는 거. 인도 상월선. 예정대로 그대로 가실 수 있도록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불교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대통령께서 직접 이거는 꼭 좀 챙겨서 좀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또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 수석이 대통령실 불자회장을 맡은 것을 축하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시고 그러시니까 앞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금까지 잘 보완되지 못했던 실무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좀 잘 풀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사찰에 부과하는 과도한 전기료 문제, 또 문화재 관람료 제도 정비 등 현안을 비롯해 정치권과 불교계가 손을 맞잡고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는 산적한 상황. 초대 대불회장에 내정된 이진복 수석이 불교를 근간으로 하는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점에서 불교계가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 불자에는 이진복 회장과 국민제안 비서관인 허성우 부회장이 내정된 상태로 경호처와 함께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 불교계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해난 문제를 생각한다면 저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태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우리 대통령실의 여러 불자들과 함께 또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불교계가 정말 편안하게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보고자 합니다. 부산 동래구청장과 삼선 의원을 지낸 이진복 수석은 대표적인 불자 정치인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의정활동 중에도 정각회 의원들과 함께 12.7 범난 기념재단 구성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불교계 상처 치유를 위해 힘썼습니다. 기념관을 짓는다 그럼 그걸 기념을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일들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 달 출범하게 될 37대 조계종 집행부의 정책 과제가 제시된 상황에서 불교계와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맡은 대통령실 불자회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발전을 위해 애쓴 관음종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과 총무원장 법명 스님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홍파 스님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한국불교 발전과 대사회적 역할 확대에 원행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화답했습니다. 원행 스님과 홍파 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활동 당시의 일화와 추억 등을 나누며 종단 간 교류 협력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계종 예비 스님들을 위한 교육과정인 63기 3.2 3인위계 수계교육의 2주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출가 수행자로서의 다짐을 부처님 전에 고하는 의식이 봉행됐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예비 스님들의 교육 과정인 63기 3.2 3인위계 수계 교육이 공주한국문화연수원에서 오는 29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남행자 24명과 여행자 15명 등 모두 39명이 입교해 어엿한 3.2 3인위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봉스님은 고불식 입제사를 통해 출가 행자로서 정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점검하고 보충해 참된 출가 수행자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종단은 성가 교육이 불교의 미래다라고 나는 신념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행자님들께서는 이번 3.2 3인위계 수계 교육을 통해 삼보에 대한 굳건한 신심으로 삶의 근본적 전환의 계기를 만들고 한평생을 출가자로서 살아갈 발심과 소원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계교육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출가 사찰에서 6개월 이상 행자 과정을 마친 이들로 14일간의 교육을 거쳐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각각 3.2 3인위계를 받게 됩니다. 수계교육 운영위원장은 서봉스님이, 지도위원장은 마곡사주지 원경스님, 윤하에는 해인사 경암스님이 맡았으며 경암스님이 고불문 낭독을 통해 이번 일정이 인천의 사표가 되는 첫 발을 내딛는 거룩한 회상임을 고했습니다. 저희들은 법계를 가득 채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열고 부처님처럼 담없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깨달음의 원력을 발하였습니다. 고불식에서 제6교구 본사 마옥사주지 원경스님은 치사를 통해 대자유의 길에 들어서는 출가 수행자의 근본 마음가짐으로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행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출가 수행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인천의 사표로서 지혜와 원력을 함양하는 노력을 스스로 힘써 나가야 합니다. 수계교육 가운데 금정총림 범어사 율주 경선스님과 조계총림 송강사 율주 지연스님은 특별 법문을 하게 되며 불교 전통문화와 승가의 역할을 주제로 전 직지사주지 흥선스님과 현대사회와 출가자의 역할을 주제로 통도사 유락승가대학원장 덕문스님의 강의도 마련됩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그동안 행자수계 교육은 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전 교육을 병행해 진행돼 왔지만 이번에는 보다 안정적인 기초교육을 위해 14일간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대면 교육으로 펼쳐집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법종사 경내 법사리탑이 조성돼 제막식이 봉행됐습니다.
오대산 월정사 서울포교당 법종사는 월정사 회주 현해 대종사와 주지 정념스님, 법종사 주지 해문스님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리탑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 법정사도 또한 오대산의 그 정기를 담아서 이곳에 사찰을 건립해서 그렇게 해서 선사 스님들의 그런 수행 정신과 또 사상을 전파하고자 하는 8대 탑 8개 부처님의 탑을 걸어서 사리를 갖고서는 큰 스님들에게 포교를 걸음을 갖고서는 전 세계 동서남북 8방으로 다니면서 탑을 세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사리탑 제막에 앞서서는 탑 점안과 현해 대종사 회고록, 오대산 노송을 봉정하는 의식이 진행됐고 제막식 이후에는 현해 대종사의 미수를 축하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와 김포 보리수 요양병원이 종단 핵심 종책인 승려복지 확대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와 김포 보리수 요양병원은 어제 보리수 요양병원에서 종단 스님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김포 보리수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조계종 스님들은 외래 진료비와 입원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장인 총무부장 삼해 스님은 협약식에서 종단의 많은 스님들이 이번 협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이 2016년 체결했지만 법인 대표 스님이 변경 후 그동안 영무실했던 협약 내용을 보완하여 좀 더 많은 스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 보리수 요양병원 대표이사인 불교신문사장 현법스님은 600년 전통사찰 김포 미륵 용화사 부지에 건립된 불교계 유일의 수도권 요양병원으로서 약사보살의 원력으로 환자들에게 정성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약사열애보살의 원력으로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 보살펴드릴 것을 재차 약속드립니다. 김포 보리수 요양병원은 전국 1,381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에서 전체 12%에 불과한 1등급을 받는 등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세 대강백 운어 스님이 강설한 능엄경 강화가 경전 번역기관 동국역경원에 의해 30년 만에 보다 읽기 쉽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동국역경원장 해거 스님은 불교학술원 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 3권으로 나온 능엄경 강화의 출판을 알렸습니다. 해거 스님은 과거 운어 스님은 평생에 걸쳐 능엄경 강설에 집중했다며 이는 참선 수행을 하는 이라면 반드시 수지 독송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합이 깨져가지고 강원이 깨지는 경우, 능엄경을 강의하다가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운어 스님만이, 운어 큰 스님만이 이걸 13번씩 이걸 능엄경을 강의를 하셨다. 그걸 아주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능엄경 그러면 운어 스님, 능엄경 하면 운어 큰 스님 전부 이랬습니다. 능엄경 강화는 운어 스님의 제자인 월운 스님이 1993년 처음 출간했고 새롭게 나온 능엄경 강화는 원문에 한자 도금을 달고 원문의 묘미를 살리면서도 현대 맞춤법 교정에 맞게 문장을 수정했습니다. 빛과 어둠을 활용한 전통불화 재해석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민지 작가의 개인전 빛의 조각전이 지난 10일부터 엿새간 열렸습니다. 전시회는 각각의 색과 모양을 지닌 빛의 조각으로 구성된 작품, 포탈라카를 비롯해 전통적인 불교적 도상을 현대 미술 기법으로 한원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앞서 김민지 작가는 동국대학교 미대 동문들로 구성된 한국불교미술협회 올해의 작가로 선정돼 이번 개인전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민지 작가는 지난 2019년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불교미술 전공을 졸업한 뒤 서울국제불교 박람회 청년작가 공모전에 2차례 입상하는 등 신예 작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8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